가족은 아니지만 나를 살려준 이웃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들판과 강가가 맞닿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티아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중년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아이들과 부모를 돌보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장터와 다른 고을로 흩어졌고 부모도 하나둘 먼저 떠나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해졌고 세티아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는 눈에 익은 얼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장작을 패던 옆집 노인,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나르며 농담을 던지던 아낙, 강나루에서 배를 묶어주며 짧게 인사하던 사공. 세티아는 그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세티아의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허기가 남았습니다. 가족은 제갈 길을 가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 안에는 숨소리 하나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면 세티아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사람들에게 굳이 말을 건네야 하나. 괜히 가까운 척하다가 상대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인사를 짧게 줄이고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먼저 말을 걸어주던 사람들이 조금씩 말을 아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에도 예전보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세티아는 또 이렇게 마음을 다그쳤습니다. 역시 가족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구나.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 세티아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 주위에는 여러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젊은 부부도 있었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상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짧은 안부를 건네며 물을 길어 갔습니다. 세티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로 들어오는 흙길 쪽에서 부처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터주었고 우물가에는 잠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우물가 옆에 서 있는 세티아를 바라보며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저녁 이 우물가에서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번지고 있느냐? 세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요즘 집에 돌아오면 점점 더 혼자가 된 느낌이 듭니다. 가족은 흩어지고 친구들도 바빠져 예전처럼 찾지 않습니다. 이 우물가에 나와도 다들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금방 돌아갑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이웃들에게까지 굳이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친한 척하다가 상대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은 우물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더니 주위를 둘러싼 집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세티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우물은 누구의 집에 속해 있느냐? 세티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마을 모두가 함께 쓰는 우물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물은 한 집만을 위해 물을 올리지 않는다. 가까운 집도 오고 조금 먼 집도 온다. 물동이 모양도 다르고 길어가는 시간도 다르다. 어떤 이들은 큰 독을 채우고 어떤 이들은 작은 종지를 채운다. 그러나 이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키는 일에는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야 한다. 부처님은 우물 가장자리의 돌들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먼지와 낙엽을 치우는 사람, 돌이 깨지지 않게 살피는 사람,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살피는 사람. 이런 느슨한 손길들이 모여 마을의 목을 축이는 우물이 지켜진다. 부처님이 세티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우물과 같다. 가족과 가까운 벗이 깊은 독처럼 물을 길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물은 꼭 깊은 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우물가에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이웃. 나루터에서 짐을 잠시 들어주는 손. 장터에서 길게는 못 떠들지만 오늘도 왔느냐고 한마디 건네는 주인의 목소리. 그것들이 작은 종지로 떠가는 물처럼 그대의 마음을 적셔준다. 세티아는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가장 힘들었던 날에도 우물과 인사를 통해 숨을 고르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루터 사공이 들어 주던 짐의 무게가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을 것이다. 가족도 아닌데 굳이 말을 섞어야 할까? 그러나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와 안부는 깊은 줄을 묶지 않은 느슨한 끈과 같다. 이 끈들은 멀리서 보면 가느다랗게 보이지만
많은 끈이 모이면 큰 짐도 함께 묶을 수 있다. 삶이 갑자기 흔들릴 때 그 느슨한 끈들이 그대를 한 번 더 붙잡아 줄 수도 있다. 세티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는 빚을 지우는 약속이 아니라 우물을 함께 지키자는 표시일 뿐이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한마디도 우물가에 돌 하나를 받쳐두는 손길과 같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기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짧은 안부를 나누어 보아라. 그것이 그대를 살리고 언젠가 그대의 집을 살릴 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티아의 가슴 안에서 굳어있던 무엇인가가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과 가까운 벗에게만 기대어 살았다고 여기며 이웃과의 작은 인사를 가볍게 여겨온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떠올려 보면 가장 무너질 것 같았던 날마다 우물가와 장터와 나루터에서 건네지던 짧은 안부들이 그의 하루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나는 이분들과 함께 이 우물을 쓰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티아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물가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짧게 말했을 뿐인데 서로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루터를 지나며 사공에게도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답으로 돌아온 짧은 웃음 속에서 세티아는 묵직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름 등잔에 불을 올리자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세티아의 가슴은 아까보다 덜 비어 보였습니다. 문밖 어둠 너머로 우물가와 장터와 나루터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러 얼굴이 마치 하나의 우물가를 둘러싼 집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놓이게 하는 동네 얼굴들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가족도 아니고 깊은 친구도 아니라서 괜히 말을 섞기 망설였던 사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짧은 인사와 안부가 이미 당신의 마음 우물을 지켜준 작은 손길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한마디를 건네고 받을 수 있는 힘만으로도 당신의 밤이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